비트코인 왕자입니다. 오늘 내용 굉장히 중요합니다. 모든 상황을 다 담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비트, 이더, 알트까지 어떠한 상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, 현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자,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현재 코인 시장 분위기를 좀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.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3%, 해외 거래소 기준입니다. 이더리움은 마이너스 8% 정도 떨어지고 있고, 알트코인은 좀 많이 다른데 10%에서 막 8%, 6%, 4% 다양합니다.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특히 이제 소형 코인들 있잖아요. 가벼운 코인들은 플러스권이나 아니면 보합 아니면 마이너스가 0에서 3, 4%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. 이상하죠? 아니, 가벼운 코인들이 이렇게 많이 안 빠져요? 그게 이상하단 말이에요. 자, 보통은 이제 이더리움이 마이너스 8% 빠진다 그러면 소형 코인들이 10% 이상 넘어가는 코인들이 한 10개 이상 다수가 발생해야 돼요. 그러면서 시장에서 비상이 나야 되거든요. 근데 많이 빠져봐야 10%에서 6% 사이에요. 지금 많이 빠지는 코인들이. 잘 버티고 있는 건 다 이쪽에 있고요. 근데 진짜 가벼운 코인들이 있잖아요. 뭐 시총 몇백억에서 1, 2천억짜리, 천억대, 2천억대짜리가 다수 몰려 있습니다. 자, 이거는 어떻게? 아직도 시장은 밀리고 있지만 중소형 코인들이 아직도 제일 강하구나. 이렇게 한번 시작을 읽어가면서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비트코인부터 볼게요. 비트코인은 이제 기준가가 깨졌습니다. 자, 아쉽게도 붕괴가 됐어요. 오늘 붕괴 첫날입니다. 자, 보이죠? 최근에 이제 그 7월 달에 돌파 만들어주고 나서 한 번 지켜줬다가 또 두 번 지켜줬는데 최종적으로 오늘 무너지고 있습니다. 그러면 오늘 깨지는 첫날이에요, 비트코인은. 그러면은 지금 상단이 깨졌기 때문에 11만 2천 달러 무너졌죠? 그러면 어떻게 봐야 돼요, 앞으로? 오늘 첫날이니까 무조건 한 하방으로 보셔야 됩니다. 하방으로. 더 떨어지겠구나. 그쪽에 대한 무게를 많이 열어놓고 보셔야 돼요. 지금 거래량도 보게 되면 매물이 자꾸 발생하고 있거든요. 떨어질 때 이거 별로 좋지 않죠. 그렇다 보니까 이거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고 이탈도 발생하다 보니까 다음 위치까지는 조금 더 많이 밀려줄 수 있는 폭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제 지금 당장 비트코인 살 수 있어요? 현물 시장에선 못 사요. 선물 시장에선 숏을 한번 때려볼 수는 있겠지만 현물 시장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그동안에 안 봤었던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비트코인 도미넌스 형태를 한번 볼게요. 이거는 이제 간략하게 좀 얘기하자면 얘가 떨어질 때는 코인들이 좋은 거예요. 코인 시장이 다 올라가는 겁니다. 얘가 떨어지면. 얘가 반등이 나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코인들이 못 가요. 지금처럼 비실비실하거나 막 우르르 떨어집니다. 또 이렇게 떨어질 때는 코인들이 좋아요. 그랬다가 이렇게 반등 나오면 코인들이 못 갑니다. 자,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이러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, 시그널 발생이에요. 자, 하락 시그널이 발생한 자리가 있고요. 상승 시그널이 발생한 자리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역할이 있어요. 첫 번째는 발생 지점부터 바로 적용이 돼서 갔을 때,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락 시그널 발생 이후에 바로 떨어진다. 근데 이렇게는 안 갔잖아요. 근데 반등이 나왔거든요. 반등 나올 때 하락 시그널이 없어져야 되는데 끝까지 생겼다는 거는 조만간 밀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이제 반영이 됐습니다. 자, 두 번째는 어떻게? 상승 시그널이 나온 이후에 시장이 바로 가지 못하고 밀렸습니다. 근데 앞으로 이제 계속 올라가겠다는 소리예요. 자, 그런데 이제 뭐하고 만났어요? 밑에 보니까 이상한 선을 하나 만나게 됐네요. 자, 이 선을 확대해서 보니까 자, 이렇게 생겼습니다. 사실 오늘하고 어제가 무슨 날이었어요? 어제하고 오늘. 정확히 따지면 이제 이틀 전이죠. 이틀 전 아침부터 해서 어제 아침, 오늘 아침으로 따져야 되는데 코인들이 슈퍼 강세로 갈 수 있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. 이게 지금 밑골이 달리고 올라와서 그러지 이 선이 만약에 하루라도 무너졌다면 어제 종가라든지 오늘 종가에서 무너졌다면 엄청난 시장이 발생했을 겁니다. 근데 아직 우리한테 기회를 안 주네요. 그죠? 조금 더 쉬었다 갈 것 같아요.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냐면 조정이 시작됐고 반등 자리이기 때문에 시그널도 나왔고 붕괴 지점에 대한 붕괴도 안 됐으니까
여기에서 좀 이렇게 놀다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. 자,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. 지금부터 봤을 때 얘가 이 밑으로 다시 깨져줘야 되거든요. 여기가 완전히 붕괴돼야 돼요. 첫 번째 선보다는 두 번째 선이 마지막 그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두 번째 라인이 최초 붕괴가 발생해야 됩니다. 24년도부터 현재까지 이 선을 붕괴한 적이 없어요. 되게 재미난 사건이죠. 그러니까 지금 코인들이 대체적으로 못 갔다고 얘기해 볼 수 있어요. 근데 그거에 대한 마지막 지점을 한번 볼 수 있었는데 이제 코인들이 터지겠구나 했는데 조정이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김이 좀 세겠죠. 자, 그러면 앞으로 흐름은 두 가지로 예상이 됩니다. 첫 번째, 반등 시점이기 때문에 시그널 기준, 바닥 기준으로 했을 때 반등. 그럼 여기서 이렇게 좀 놀겠다는 거거든요. 이렇게 놀다가 다시 떨어지는 거. 이게 1번. 두 번째는 이렇게 조금 깊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수직 하락되는 거. 이게 2번으로 보고 있어요.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1번이 뜨든 2번이 뜨든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, 사실. 근데 우리가 이제 좀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이러한 흐름이 예상이 된다라는 거고 중요한 거는 다시 올라갔다가 얘가 뭐 이렇게 빠질 수도 있겠죠? 그러니까 기간을 한 요 정도 열어 놓자고요. 한 2주 정도 열어놔요. 조정 기간을. 앞전에도 위에서 올라갔을 때 한 2주에서 3주 조정이 나왔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얘도 한 2주에서 3주 잡았는데 이 사이에서 언제 얼마를 갖다가 무너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.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깨질 수도 있는 거고, 그죠? 그러면 이제 결과적인 건 뭐예요? 얘가 위로 얼마큼 날아가냐가 아니라 어디에 와서 얼마큼 놀다가 언제 여기를 부술 거냐. 이게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여기를 부수는 첫 자리에 추가 매수도 가능하고요. 신규 매수 가능하고 이더리움을 사도 되고 뭘 사도 괜찮은 자리입니다. 그래서 이번에 이제 좀 중요한 자리가 왔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쉬워요. 저는 더 아쉽겠죠. 왜? 이걸 기다리고 있었는데. 사실 이거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게 이날부터, 이날이 이제 처음 무너진 날이에요. 첫 선이. 그래서 야, 이제 하단부 오겠구나. 하단부 왔을 때 변동성만 생기지 말자. 그냥 그대로 좀 가자. 했는데 또 변동성이 나오면서 반등이 나온 거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단 기준은 내 코인이 어디까지 빠질까요? 그거 생각하면 안 되죠. 그죠? 이것만 보고 있으면 대략 답이 나와요. 그러니까 얘가 어디에서 깨질까 이거를 보고 있으면 됩니다. 내 코인이 어디까지 빠질지 고민을 하지 마세요. 그거 자체가 스트레스 아니겠어요? 자, 그 다음에 이제 좀 새로운 방향으로 놓고 보면은 지금 고점부터 저점까지 많이 내려왔단 말이에요. 여기부터 여기까지. 그죠? 혹시라도 만약에 반등이 센다 그러면 이게 지금까지 밀린 거 대비 밀렸다 반등 밀렸던데 이런 식으로 한번 반등이 깊게 올라올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이 시간은 우리가 버텨야 되겠죠. 그죠? 그러니까 이런 시간도 마찬가지예요. 무너졌다가 이거 반등 나왔는데 다시 무너졌잖아요. 버텨야 되는 거예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은 이 기간 퍼센테이지 자체가 이게 적지가 않습니다. 현재까지 지수 기준으로 12% 빠졌거든요. 굉장히 많이 빠진 거예요. 중간에는 마이너스 8%까지 빠졌다가 8% 라인에서 반등이 3% 나왔습니다. 그러면 절반 좀 안 되게 반등이 나온 거죠. 그럼 지금도 7% 빠졌는데 7%에서 뭐 한 3.5에서 3.5%만 잡는다 그러면 59%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. 라인이. 그러면 어떻게 해요? 이 정도 라인까지는 성립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아, 조정이 대략 여기까지도 올라올 수 있겠구나. 근데 이제 뭐예요? 점점 얘가 반등이 나와서 다시 깨진다고 했을 때는 그 가격이 높아집니다. 지금은 여기가 위태로운데 앞으로 올라갔다 내려올 때는 여기가 높아지게 돼 있어요. 자,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관점을 계속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어차피 종가가 돌파로 마감이 됐고 코인들이 대부분 하락으로 끝났는데 조금 더 데미지가 나올 겁니다. 근데 그 데미지는 큰 타격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비트코인이 상단의 포지션, 박스권이 붕괴된 첫날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큰 상승으로 무조건 간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밀렸을 때 어느 지점에서 깨지는지를 명확하게 살펴보시면서 대응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번에 여기를 만약에 놓치잖아요. 다 놓치게 됩니다. 이게 여기가 될지 뭐 여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내려오게 돼 있거든요.
근데 지금 어쨌든 하락 구간이 강세기 때문에 반등이 크게 나올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에요. 그러니까 반등이 다시 막 이만큼 길어져 가지고 이렇게 갈 자리는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내려올 텐데 그 내려오는 지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어, 진짜 중요한 시장이 올 수 있습니다. 여기 깨져버리면 모든 코인들이 다 터질 거예요. 알트코인들 기존에 못 가고 바닥만 기었던 코인들이 다 터지기 시작할 겁니다. 그렇게 발생하기 전에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라이브 방송 때 뵙겠습니다.